해병대 우리 박정훈 대령님이 조금 있으면 아마 종북 세력이 될 것 같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사태에 대한 그 단순한 심플하게 보면 되거든요. 해병대 사단장의 수사를 누가 빼라고 했는가? 그럼 해병대 사단장은 죄가 없는가? 결론 죄가 있는데 왜 수사를 빼라고 했을까? 라가 요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요지가 갑자기 박 대령이 잘못했다라는 요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박 대령이 잘못했든 안 했든 일단 이 수사가 사단장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먼저 기본 근본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단장을 빼느냐 안 빼느냐, 나중에 뭐 직접적인 현장에 있는 지휘관 책임을 져라 안 져라, 꼭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겠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단장이 죄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없애버리고 박 대령이 잘했냐 못했냐, 나빴냐 안 나빴냐, 언론에 저렇게 정복 입고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약간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잘못했다, 박 대령이 항명했다, 박 대령이 그 국방 군인으로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본질은 최수근 상병이 순직을 했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에 책임이 누가 있는가 조사하다 보니 현장에 있는 중대장 대대장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와 억압으로 인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 선상이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간 것인데 그들이 죄가 있다고 사단장도 판단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단장이 죄가 있다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해병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이거 다 사단장이 책임져야 되냐 하면서 야 박대령 네가 뭔데 나와서 까부는 거야, 박대령이 잘못했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박대령이 잘했니 못했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는 이제 뒷전이고 박 대령이 잘했냐 못했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 갑자기 박 대령이 데리고 오는 뭐 변호사들이 뭐 좌익 성향이 가득한 사람이니 그런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맞냐 안 맞냐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갑자기 물타기를 하면서 박 대령이 잘했냐 안 했냐,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되냐 안 되냐, 갑자기 국가 기밀이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기밀이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적에게,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밀인 거지, 이러한 내부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밀은 아니죠. 그리고 일부 패런들은 뭐 군기강을 저해시키고 이러한 스스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언론에 떠들어서 국방부를 몰락시키고 국방부를 욕보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 대령 계급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언론을 이용한 거겠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고 내부적으로 순리적으로 흘러갔으면 저 박 대령이 괜히 나와서 언론에 떠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욕먹고 지금 여러분들 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지금 육사입니다. 아들이 육사에 있어요. 과연 아들이나 내 남은 사람들을,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변호사 선임하면 수억이 깨집니다. 저런 거는 억 단위로 깨지고 몇 천만 원이 깨지고 집 한 채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저렇게 얼굴 내밀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박 대령에 대한 잘했고 못했고 물타기가 진행되고 사건의 본질은 지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 출연한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정을 몰라서 그러신 거고요. 규정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님.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언론을 이용하는 거죠.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자꾸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에 나온 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물타기인 거예요. 내가 도둑을 잡으려고 내가 망치를 들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도둑을 잡는데 망치를 왜 들어? 도둑은 망치도 안 들었는데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니야? 망치를 든 거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자 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위험하니까 내가 망치를 들었는데 갑자기 너 왜 망치 들어? 도둑놈한테 망치 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잘못했네. 도둑이 도둑질한 게 잘못한 겁니까? 도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망치를 든 게 잘못한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도둑을 만났잖아요. 순간 잡히는 게 망치였어요. 내가 살려고. 근데 망치를 들은 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애초에 잘못한 사람이 누군가, 애초에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봐야죠. 그럼 우리가 언론이든 이 패널들이든 이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박 대령 잘했니 못했니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자, 일단 먼저 해당 내용은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방송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과 인원들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박정훈 대령의 주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자칭 보수 패널들이 이 도란맨 상황을 하고 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네. 정말 이게 맞나? 저 보수 패널들이 갑자기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난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뉴스 보면은 이 좌파 진보 패널들이 나와서 헛소리하면서 이진봉 교수나 그런 뭐 성공회대 그런 교수님들 나오면서 저 사람들은 뭔 개소리를 하나 헛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갑자기 보수 패널들이 개소리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우리나라가 이 양극단이 심하구나. 이 보수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소리를 하는구나. 와, 이제 갑자기 진보 패널들이 정상인으로 모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말 환장할 지경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 먼저 김상호의 사상검증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호의 사상검증. 첫 번째, 김일성은 민족의 원수 개새끼고요. 김정일은 애비 권력받은 돼지새끼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3대 10대지입니다. 자, 먼저 사상검증 먼저 하고요. 자, 거기다 사상검증 2입니다. 사상검증 2입니다, 여러분들. 자, 임명장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통합본 군사정책특보에 임명한다. 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자, 세 번째 사상검증입니다. 저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군복지특별위원회입니다. 조성은 안 했고요. 당대표 김기현 씨가 주셨습니다. 자, 사상검증 넘어갔습니다. 또 뭐 국민의힘이 숨어있는 민주당 좌파 빨갱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 잘리면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뭐 저한테 뭐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국힘이 아니라 국힘에서 누가 주셨습니다. 국힘에서.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관심 없는데 그래도 민주당 소리 듣는 것보다 나아서 국민의힘을 들고 왔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고요. 돈이나 많이 벌겠습니다. 저는 정치인 돼봤자 돈 벌려면은 김남국 씨처럼 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겠습니다. 정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김남국 씨를 내가 따랐어야 되는데, 안산 우리 국회의원 김남국 씨처럼 비트코인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 남국이 형 지나가는 길목에 남국이 형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면서 와, 남국이 형 부럽다, 비트코인 부럽다. 야, 형 저 혼자 저렇게 정보 알고 나도 좀 알려주지. 같은 안산 주민끼리 너무하네 우리 남국이 형. 안산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우리 돈을 많이 버는 돈 복사의 신 우리 김남국 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검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여야로 나뉘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여야로 나뉘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여야로 나뉘는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국방부의 지금 잘못된 오래된 지휘권 감싸기에 대한 내용이고, 잘못된 수사 내용을 지금 누군가 폭로하기 위해서 대령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이게 진영 싸움으로 갔어요. 갑자기 이게 여당이라고 불리는 자칭 보수 세력들은 와, 박 대령이 잘못했대, 뭐했네, 왜 사단장이 책임져야 되네, 갑자기 사단장을 감싸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또 이 박대령 편을 들고 있으면 이게 왜 정치 쪽에서 여야로 나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칼부림 나면 또 여야로 나뉘나요? 칼부림 나는 게 뭐 경찰 잘못이니 뭐니 여야로 나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사건이 왜 여야로 나뉘는가? 도대체 이 보수 패널이라는 사람들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환장하겠습니다. 자, 채널 A의 보수 패널 이야기 한번 어이없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망 사고는 일반 경찰이 수사하게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일선 경찰이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까지 경찰이 수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변호사님이 왜 군대 사건 사고를 왜 경찰이 조사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사망 사건, 성범죄 사건, 그리고 군 입대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은 경찰이 조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군이 조사했는데, 근데 왜 경찰이 조사하게 되느냐? 자꾸 군이 조사하니까 선배가 걸려 있고, 육사 선배, 뭐 해사 선배 여기저기 인연이 걸려 있고 막 여기저기 이권이 개입돼 있으니까 제3의 기관인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바뀐 겁니다. 그 본질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사단장 조사하는 건 아니, 사단장도 죄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경찰이 조사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 성함이 서정국 변호사님인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웃긴 게, 물론 이게 안타까운 군인 한 분의 사망이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리로 과실치사 공동정범 해가지고 사단장까지 다 처벌하면 이게 군이 어떻게 조사합니까? 자,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되면 사단장, 지금 약간 이 여당이라고 하는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다 날아가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맞아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휘관 책임으로 물리면 안 된다고 저도 방송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방송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임성근 사단장은요, 실종자 수색을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해줬어. 아무한테도 지시를 안 내리고 얘기를 안 해줘서 이 인원들이 그 현장에 갈 때 실종자 수색할 수 있는 장비를 안 가지고 갔어요. 괭이 이런 것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수해복구만 간 줄 알았는데 만약에 실종자 수색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로프나 구명조끼를 챙겼겠죠.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안 내렸어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부하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현장에 와서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했어요. 일단 당황하긴 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이 오케이 하라고 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리하다고 분명히 현장 지휘관들은 보고를 했고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무리한 대대장도 있고 그 와중에 무리한 현장 지휘관 중대장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8명이 된 건데, 근데 사단장은 분명히 이렇게 어려웠고 물이 흐르고 유속이 흐르고 위험한 상황인 거를 본인 눈으로 봤어요. 본인 눈으로 봤는데도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복장 통일, 뭐 언론이 오실 때 목소리 크게 하고 구호 똑바로 하고 뭐 힘든 모습 보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만 사단장이 한 게 부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해병대가 수사단에서 조사를 한 게 결과 대대장, 중대장, 대원들 다 모아놓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결론은 모든 것에 사단장이 책임을 지면 안 되지만 대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단장하고 사단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이분이 또 무슨 말 하냐면 이 너무 과잉 수사였다. 그리고 이게 본인의 수사가 아니 과잉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한 결과 대대장급들이나 자기 후배들이 하는 말이 사단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여단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단장을 올리지. 그 사단장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단장이 결론은 하라고 했고 사단장이 분명히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지 살인죄가 아니라. 월권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이분이요. 인터뷰를 계속하고 언론에. 저는 현직 군인이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막 하는 게 과연 이게 군의 기강으로 맞는가? 자,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린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군인이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빨리 볼게요. 지난달 국회에서 하극상 논란을 불렀던 국방장관과 기무사경력 배령 사이의 설전 기억하실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강을 바로잡겠다면서 뒤늦게 징계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장관과 기무사 대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속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하극상 논란까지 벌어졌고 송 장관이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민대령을 징계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답변인데다 송 장관을 경멸하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대령은 국회 출석 이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장성 이상만 언론 취재 응대가 가능하도록 한 군 내부 규정을 들이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취재 응대 대상이 대령 이상으로 확대돼 그다음에 세 번째. 군이라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이게 무너지면 군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자. 아니 상관이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지시가 외압이면 그럼 이게 군은 다 독립된 조직입니까? 군이라는 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상사의 지휘를 외압이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상명하복이라는 뜻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상명하복이다. 어떻게 군인이 명령을 어길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그 명령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고. 그 명령 때문에 무리하게 물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그 무리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수사를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난 이 사람의 어폐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상명하복을 했어. 그래서 물에 들어갔어. 그렇게 어려운 곳에 물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럼 죄가 없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명하복 박 대령이 어겼다 이거죠. 너 까라면 까지 왜 안 까고 너 나대가지고 왜 언론에 나오냐? 그러면 상명하복으로 광주 민주항쟁 때 시민들에게 총 쏜 군인들이나 그런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지시를 내린 지휘관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 역사의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김영삼 정권 때 재판 때 올라서 역사의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 도대체. 아니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이거 도대체 지금 이 사람 무슨 군사 정권 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자 오케이 말이 어폐가 일단 안 맞는 게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네 맞아요. 명령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사단장에게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제 논리가 이상해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박대령한테는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고 상명하복을 하라고 그러고 그 상명하복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 왜 최수근 상병에 대한 그 명령을 잘못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왜 현장 지휘관만 책임이 있냐 이거예요. 현장 지휘관에게 그런 억압을 하고 그런 압박을 준 사람도 바로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얘네들이 죄인입니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얘들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거예요. 경찰이 아직 조사도 안 했고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게 외압으로 안 들립니까? 현장 지휘관한테만 책임지라고 했잖아요. 했다고 지금 박 대령이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지금 보수라는 패널들이 논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못 버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도 잘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막 그 물타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애초에 사단장이 어떤 지시를 했냐 보라고요. 사단장이 분명히 그런 억압을 했고 지시를 했고 해병대 모든 인원들이 사단장님이 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장이 지금 죄인으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해병대 수사단이 무슨 바보 명청입니까? 해병대를 다 조사하고 해병대에서 하는 말이 사단장님입니다. 사단장님이 시켰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랬습니다. 사단장님 보고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 자, 여기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서 공보살동 사진을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공보에서도 사단장님한테 보고했는데 사단장님 그거 봤어요라고 얘기한 것뿐 얘기한 거야. 수사가 나왔을 때 공보에서도 사단장님 알고 계세요. 사단장님 알고 계셨어요. 사단장님 거짓말하는 거예요라고 공보에서도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수단에서 결론은 이것은 사단장의 뭔가 푸시가 있었고 사단장의 이러한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한 이러한 행동들의 욕심이 결국 이러한 것들 지휘 부담이 됐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부담이 됐고, 결론은 최수근 상병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구나. 자, 과실치사가 있구나. 사단장이 그렇게 해서 올린 거잖아.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갑자기 법무관이라는 아줌마가 전화가 와서 사단장은 현장 지휘관만 하세요, 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당연히 이게 바로 이게 외압이고 이게 바로 꼬리 자르기라고 보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서 꼬리 자르기 해서 만약에 대대장이나 현장 지휘관들만 책임을 졌다, 사람들은 다 욕할 겁니다. 해병대를 와 꼬리치기 하네. 와 대대장들 억울해 죽겠죠. 나중에 대대장들이 언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단장이 시킨 거라고. 근데 나 꼬리 자르기 당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박대령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대대장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대대장들이 언론에 나와서 사단장이 시켰는데 저 꼬리 잘리기 당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박찬주 대장은 참군이라고 했던 분이라고요. 지휘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이 나만 하냐?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계속 이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아주 부적절하다 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를 자꾸 이게 언론에 나와서 키우는 거. 자, 이 사람이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나와서 얘기한다. 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외부에 나와서 얘기하느냐?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이거를 공정하게 심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데, 아니 언론 플레이하면 뭐 저희가 바뀝니까? 은닉은 할 수 있어도 은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캡틴 김상화 같은 김상화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소원수리가 왜 있고, 왜 내부적으로 있으면 저 같은 유튜버가 왜 있습니까? 이게 문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 최고위원님이 자꾸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누가 판단할 겁니까? 자, 이게 더 웃긴 거야. 상당의 명령이 정당한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할 겁니까? 맞아요. 상관의 명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 까라면 까 했어. 그래서 최수근 상병이 순직했다니까? 그러면 족같은 명령을 내린 새끼를 징계해야 될 거 아니야? 징계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른다며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 봐봐, 여기서는 또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며. 그건 왜 네가 부하가 왜 판단하냐며. 맞아, 판단하지 못해서 물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 과실치사 있어 없어? 아니 봐봐, 본인의 말에 어폐가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상관이 여기서 우리 점령했으니까 여기 있는 우리 시민들 걸 밥을 다 뺏어와라. 여기 있는 다 도륙해라. 여기 있는 죄 없는 시민들은 다 죽여도 된다.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그게 야만이지? 아이씨, 무슨 개소리 하는, 무슨 군인들이 무슨 로봇이야? 군인들이 무슨 로봇이냐고. 지휘관이 시키면은 알았습니다 띠릿띠릿. 뭐야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군발인가, 군발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개야, 개. 아니 감히 어디 개새끼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디 군인 개새끼 같은 것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주인이 물라면 물어야지. 이런 개새끼를 봤나?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군인들을 뭘로 보는 거야? 까라면 까야지. 니들이 뭐 부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까라면 까야지. 무슨 우리를 개로 보는 겁니까, 뭡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오늘 무슨 술 드시고 오신 거야?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급 직원이 상사 명령이 부당하니까 안 따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게 조직이 유지됩니까? 그래, 부당하니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면 조직이 유지되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변호사분 맞아 이거? 부당한지 안 한지 이거를 따질 수 없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따지냐고? 정당한지 안 한지는 하급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게 그게 군대 위계 질서고 그게 명령 복종 체계예요. 이게 만약에 저는 허위라면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난 중재다. 허위면 중재가 맞아요. 만약에 박대령님 이게 허위다 그러면 천하의 죄인이 맞습니다. 해병대를 욕보인 것도 맞고 천하의 죄인입니다. 그거는 맞죠. 자, 근데 갑자기 우리 범철이 형님이 왜 국민의힘 여기 와가지고 이게 왜 여기 국민의힘 쪽에 붙어가지고 왜 뭐 이거 원시경 아니야? 오른쪽이 원시경이지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게 왜 여야로 번지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게 여야로 번지냐 이거예요. 저는 포인트가 이게 여야로 번질 일이냐 이거야. 아니 도대체 왜? 아무튼 원시경도 나와가지고 까부는 거 보면서 어이가 없고 원시경은 갑자기 왜 이 얘기하는 거야? 원시경 법안이나 잘 올려. 형 남은 기간 동안 법안이나 잘 올려. 남은 시간 국민 세금 받아서 놀지 말고 우리 후배들 위해서 법안이나 올리세요 아저씨. 헛소리하지 마시고. 당신 올린 거 한번 볼까? 지금까지 당신 기한한 거 한번 볼까? 뭐 기한했는지 후배들에서 뭘 했는지 형을 위한 법안이나 발의해. 숟가락 얹지 말고 괜히 나와가지고 언론에 한번 비춰가 얼굴 비춰가지고 차관 옆에 서가지고 헛소리하지 말고 형이 할 거를 해. 왜 나와가지고 나대는 거야 갑자기? 원식이 형? 또 원식이 형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삼류 정치인이 하는 짓이다 했더니만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달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막 댓글 차단하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 놔두고 내 편 아니면 다 종북이요 내 편 아니면 다 민주당이지?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아 이게 보수라고?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뭔데? 난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뭔데? 어떠길래 저렇게 지켜주는 거야? 라이언 일병이야? 지금 뭐 전쟁터에 지금 삼형제 중에 지금 다 전사하고 지금 마지막 막내만 남아서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또 쟁점이 지금 뭐 이렇게 좀 또 바뀌어가는 게 있는 게 뭐 빼라고 했니 안 했니 그 쟁점보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뭐 이분 댓글 좀 괜찮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 사건의 맹점은 과실치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 국방부 법무관과 단장하고 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 과실치사는 인간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8명 다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 장관과 사령관은 그걸 잘 모르고 승인했다가 법무관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보류하고 좀 더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거다. 그걸 항명한 거고 이게 팩트다. 외압도 뭣도 아니고 법리적 이견 차이다. 근데 이제 박대령이 오버한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단에 사단장과 여단장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라고 하니 심지어 사단장과 여단장을 빼라는 거냐 그렇다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거냐라고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이제 박대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뺀 게 맞죠. 단순히 이게 유권 해석이 아니라 지금 또 이렇게 아마 물타기 할 겁니다. 유권 해석으로. 전 이 댓글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이렇게 물타기. 그때 잘못한 거다. 그때는 사령관하고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물타기 할 거다. 박대령도 왜 오버해? 약간 물타기 할 그림으로 좀 보여줘가지고 이거 캡처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잘했냐 못했냐? 근데 결국은 이걸 뒤집으려면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독박 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수단장이 죄인 되고 보직해임 되고 너 왜 말 어겨라고 될 뻔했는데 이거를 세상에 알리니 문제가 되고 세상에 알리니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면 조용히 넘어갈까요? 그냥 우리가 알았을까요?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병대만 알았을 겁니다. 해병대끼리만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까? 본인의 얼굴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고 누군가 나한테 욕할 거고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 해병대 망신 저거 박대령이라는 놈 야 이놈아 넌 해병대도 아니다 퇴! 이런 거를 견뎌내라고? 이런 걸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알려야 이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사령관님 해병대는 이미 끝났어요. 사령관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제가 연관장교들하고 지금 알고 지낸 사람 꽤 많은데 해병대 쪽에 전화해봤어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하는 말이 야 아직도 임성근이는 사단장으로 지휘를 하고 있고 김계한 사령관은 아직도 사령관 직에 있는데 저 사람들 보고 싶지가 않다. 저 사람들은 부하들 앞에 쓰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연관장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김계한 사령관님 진짜 볼 수도 있을 거고 임성근 씨도 뭐 가족들이나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욕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욕보이면서 그렇게 자리에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 왜 이렇게 지금 박대령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 박대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대령도 군 생활할 때 평이 나쁘지 않았죠. 좋았죠. 존경받고 주변으로부터 진짜 해병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군인이었던 거 해병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님에도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해병대 인원들이 아무도 그 사령관님과 사단장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끝난 겁니다. 해병대 조직이란 것은. 이거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괜히 또 이상한 또 이치마린 만들어서 달달달 외우게 하고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나는 해병대가 욕보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그딴 거 시킬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민간법원이랑 경찰에서 혐의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 과실치사로 처벌할 건지는 수사단장이 참고자료로 넣은 거 기반으로 그저 참고만 해서 수사하고 공소하면 되는데 왜 참고자료를 뜯어고치려 하니? 맞습니다. 백현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의아한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사단장과 사령관을 이제 정말 민망한 얘기지만 야 내가 저런 걸 믿고 따라야 되나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과연 지휘가 되는가?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지금 해병대가 지휘가 됩니까? 사령관님 임성근 아저씨 지금 당신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주변에 부하들 봐봐. 당신 믿는 거 같지? 당신들 다 지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다 지금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저 사람 믿고 따라야 되나? 그런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정말로. 과연 이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꾸 이럴 때마다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 지금 끼어있길래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김태호 씨가 정말로 의혹대로 끼어 있는가? 대통령실에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과연 이 의혹이 정말 진짜인가? 이런 의혹이 자꾸 나오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